안녕하세요. 강모입니다. 이번 파트는 제가 준비한 일반 상대론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시공간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으로 중력을 설명하는 일반 상대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그런 일반 상대론의 중력 방정식의 해인 몇 가지 그 별, 블랙홀, 우주해, 중력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대상을 보면 주로 질량을 가진 그런 물체들인데 지구라는 중력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빙빙 돌 때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문제, 그 다음에 이 태양 자체가 일반 상도론에서 어떤 구성을 갖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홀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별이 두 개가 서로 쌍성을 이루는 그런 것이 빙빙 돌고 있을 때에 주위의 시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건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 주위의 시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관측 가능한 전체 우주에 이런 물질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물질 분포에서 만들어지는 시공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즉, 그거를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 관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그래서 일반 상대론의 이 중력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단순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이걸 풀어서 뭔가 좀 중요한 힌트를 얻고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구대층 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보고 블랙홀 해하고 GPS, 그다음에 뉴턴 중력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 상태, 정적인 상태의 그 구대층 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대상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풀려고 하는 기회는 이렇게 어떤 물질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물질의 모양이 완전히 구형의 모양을 가져가지고 이 같은 구면에서는 물리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그런 구대층을 갖는 그런 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그 별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모양이 다양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한 점 근처에 물질이 모여 있죠. 그래서 그런 별이 어떤 모양을 갖게 되고 어떤 밀도 분포를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일반 상대론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런 물질의 분포가 만들어주는 시공간은 어떤가 하는 건데 그걸 이런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풀면은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 시공간을 기술하는 그 매트릭은 이렇게 비교적 대칭성이 많은 경우에는 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구대칭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적절한 구좌표계를 도입하면 구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R제곱이 그 구면의 면적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 그 제곱을 하면 면적이 되는 그런 적절한 좌표를 도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서 R로 도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두 개의 매트릭 성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F하고 H로 표시했는데 요거는 구대칭 때문에 세타하고 파이라는 그거의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거에 따라서. 즉 f는 r만의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면을 따라서 달라질 때 여기 시공간의 성질이 하나도 다 변함이 없게 되는 거죠. 여기 세타하고 파이의 디펜던스가 있었으면 구면에 따라 달라지면 성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r만의 함수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물질의 분포가 아무 시간에 따른 변화 없이 이런 정적인 상태로 있으니까 주위에 만들어지는 시공간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술하는 좌표를 한 t라고 한다 그러면 f는 t의 함수가 또 아니겠죠. t가 무관하게, h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요거로 표현되는 시공간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이런 구대칭을 갖는 그런 시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이 f하고 h라는 두 가지 unknown 함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서. 자, 이거를 이제 크게 별 내부하고 별 외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별 외부는 별의 서피스의 좌표를 대문자 R이라고 그러면 그보다 큰 쪽에서는 여기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이니까 에너지 모멘텀 템서가 0이 되고 그래서 비교적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는 이 물질을 기술하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있어야 될 텐데 편의상 이 완전 유체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밀도하고 압력으로 기술되고 요거는 소위 푸어 블라스티가 됩니다. 밀도하고 압력도 역시 구대칭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R만의 함수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요 푸어 블라스티 U는 각 이 구 안에 각 조그만 작은 질량소의 푸어 블라스티입니다. 근데 그게 움직이고 있지 않으니까 R 세타 파이는 아무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0이 되고 시간 성분만 시간은 흘러갈 테니까 그거 0이 아니 되겠죠. 근데 푸어 블라스티는 그 놈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시켜 보면 푸어 블라스티의 시간 성분은 F에 반비례하는 것이 되고 제곱이 그렇게 되니까 루트 F분의 1이 이렇게 시간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푸어 블라스티는 완전히 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력하고 밀도, 그 다음에 시공간을 기술하는 F와 H라는 두 네 가지 양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진공의 경우는 T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0이 되니까 요게 0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 G를 컨트랙트 해보면 매트릭 텐서의 역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되는 거는 바로 리치 스칼라의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매트릭 텐서와 그거의 역행렬을 곱한 거니까 단위 행렬이 되고 그거에 알파가 같아서 대각선 성분을 다 더한 것이 됩니다. 1을 4번 더하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마이너스 R이 돼요. 즉 진공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게 진공이면 리치 스켈러는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공인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은 리치 텐서가 0이 되는 거예요. 즉 이거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진공인 경우에. 그래서 별 외부에는 이걸 풀면 되는데 TT와 RR, 세타, 세타 성분을 그어보면 F하고 H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0이고 TR이라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파이 성분은 세타, 세타하고 이런 관계를 가져서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대칭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 되는데 이거는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F가 이렇게 되고 여기 C는 그냥 임의의 적분 상수입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그 다음에 H는 이게 역수예요. 그래서 F와 H가 이렇게 다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시공간 해는 사실 1910년에 슈어차일드가 발견한 슈어차일드 매트릭입니다. 사실 C를 상수를 2M으로 표시하면 질량이라고 하는 요거로 표시하면 같은 겁니다. 이 슈어차일드 매트릭에 대한 해석은 좀 이따 더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 내부는 굉장히 복잡한 그 물질 상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복잡한 경우를 생각하고, 이 경우는 굉장히 좀 구대칭 때문에 단순해집니다. 아까 이 별 내부에 시공간을 기술하는 그 함수가 f하고 h가 있었는데, 그 f를 phi라는 것으로 새로운 함수로 이렇게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 대신에 이렇게 정의된 m이라는 그런 함수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트릭은 이런 식으로 써질 것이고,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그대로 요 phi와 m, 그 다음에 밀도로 P에 대한 방정식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물질이 주어지면 그 물질의 밀도에 의해서 압력이 정해지는데 그걸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Equation of State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물질이 주어지면 그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것하고 해서 4개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4개의 모르는 함수에 대해서 4개의 방정식을 얻게 되니까 완전히 풀릴 수 있는 시스템이죠. 여기. 요 각각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요 m이라는 함수는 뭐였냐면, 이 방정식을 적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dr을 이쪽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됩니다. 즉, mr은, 요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요 r 4파이 r 제곱이 이 구면의 면적이 되는데 거기다가 dr을 곱하니까 요 조그만 이 구각의 최적이 됩니다. 그 최적에다가 밀도를 곱하니까 요 최적 안에 있는 질량 dm이 되겠죠. 그거를 적분하면 전체 r 그 제로에서부터 r까지의 이 별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m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m이라는 함수는 여기에 R 안에 들어있는 질량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hi라는 것을 보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빼면은 바로 뉴턴 중력으로 했을 때 나오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뭐냐면 m 나누기 r 제곱이니까 바로 R이라는 내부에 있는 질량이 만들어지는 R 서피스에서의 중력이에요. 뉴턴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뭘 미분해서 그 뉴턴 중력이 나오면 요거는 바로 중력 포텐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그런 의미를 가졌었고, P하고 요건데 P의 뭔가 변화가 이 뉴턴 중력에서 보면 바로 요것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R 서피스에서의 힘이 포텐셜 아니, 중력 가속도고 거기다가 질량 밀도를 곱하니까 요 구각이 받는 중력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요 구각이 안으로 끌어잡아 다니는 요 안에 있는 물질이 잡아다니는 중력이 있을 거고 그것을 압력이 버텨내고 있을 텐데 왜 그런 미분 형태로 나왔냐 하면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밑에서 안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압력하고 여기도 다른 물체가 있을 테니까 여기도 또 이렇게 이쪽으로 밀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 중력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구해보면 요거 곱하기 dr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바로 이 소위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중력으로 인한 수축과 그 다음에 압력으로 버티고 있는 그것이 균형을 이뤘을 때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 해보면 뉴턴 중력하고 다른 점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데 일단 보면은
요 오른쪽이 이게 알코올 서피스, 알코올 R 서피스에서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인데 분자가 커져요. 압력이 지중의 질량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도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더 작아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중력 가속도를 크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턴 중력 입장에서 보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휘어진 시공간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그 자유낙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력이 표시되는데 그 표시되는 인력을 뉴턴 중력의 입장에서 보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즉 인력이 더 큰 그런 중력 이론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게 더 커집니다. 밀도가 마치 질량이 더 있는 것처럼 압력도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어진 질량이 있을 때 뉴턴 중력에서 이런 태양 같은 거 있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중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아주 밀도가 높은 중력이 세니까 그런 별의 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별 내부 해 죄송합니다. 요거는 소위 이제 블랙홀 해에 대해서 이제 좀 따로 살펴보겠는데, 이건 뭐냐면 별 내부의 압력이 중력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별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샥 웨이브 같은 게 생겨서 밖으로 샥 웨이브가 나가면 뭐 이렇게 폭발할 수가 있고 중력을 이겨가지고 만약에 그 핵융합 연료가 다 떨어져서 핵융합이 더 이상 활발히 못하면 그러면 압력이 떨어져서 그러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중심에서의 밀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이게 중심으로 모든 질량이 모아지게 될 텐데, 그럼 마지막 이런 중력 수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굉장히 그 물질이 작은 점 근처에서 분포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진공인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아예 이 중심에 있는 질량도 없이 그냥 다 진공이라고 합시다. 대신 여기 이 시공간은 좀 휘어져 있어요. 이럴 경우에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처음으로 푼 게 바로 슈어차일드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슈어차일드의 완전 부대칭 완전 진공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별 외부에서 풀었던 거가 이거였었는데 이게 별 외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공간에 대해서 모든 R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바로 슈어차일드 매트릭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이 중력 붕괴의 최종 상태로 간주될 수 있고 최종 상태에 만들어지는 시공간이라고. 그다음에 물질이 전혀 없는 진공해이기 때문에 시공간 공률 자체에 의해서 휘어진 상태가 되고 그것이 유지가 되는 일종의 그 공률 솔루턴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C라는 거는 여기 휘어져 있는 상태를 기술하는 그 캐릭터라이즈하는 어떤 파라미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의 의미는 이 진공 시공간의 총 에너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총 에너지의 2배가 바로 요 성수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대신에 우리가 M이라고 써서 질량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2M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M의 의미는 이 시공간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저런 시공간이 갖고 있는 시공간의 어, 성질이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요 매트릭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매트릭에서 요 2m이라는 게 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R이 2m이면 이게 0이 되죠. 여기는 무한대가 되고 그래서 이 2m을 우리가 특별히 슈어차일드 레디어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 m이 태양 질량 정도가 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면 그거는 한 3km 정도 됩니다. 태양이 한 100만 킬로미터 정도 오돈일 텐데 3km는 굉장히 작은 그런 거죠, 뭔가. 여기. 나중에 이 슈어첼 레디어스는 그 사건 지평선이라고 하는 그 지평면, 그걸 나타내는 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R이 2m보다 아주 클 때를 좀 살펴보죠. 이건 좀 잘못됐어요. 0이 아니고. 2m보다 아주 클 때는 요게 굉장히 작아지는데 그럼 일부 일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거 다 무시해 버리면 어떤 시공간이 되냐 하면 이런 매트릭이 되는데 이거는 민카우스키 편편한 그 매트릭을 시공간을 다만 구좌표에서 표시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dx제곱 플러스 dy제곱 플러스 dz제곱이 직교좌표에서 그렇게 표현된다면 구좌표에서는 똑같이 그게 이거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편한 시공간인 겁니다. 즉 센터 중심에서 멀어진 그 영역에서는 그냥 편편한 시공간이 되고 이제 이 중심 쪽으로 가까이 가면 뭔가 좀 이게 달라지는 거죠. 우선 그 특이점들을 보는데 매트릭 컴포넌트가 0이 되거나 무한대가 되는 점을 이제 일단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알고 2m과 알고 0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2m에서는 요게 0이 되고 이건 무한대가 되고 또 알고 0에서는 이게 무한대가 되고 요게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특이점들인데 그 특이점이 진짜 뭔가 특이한 건가 살펴보기 위해서 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그래서 리만 공률 텐서의 제곱을 값을 한번 구해봅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R의 6승분의 M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그게 한다는 거 아시겠습니다. 요 매트릭 보면 여기 보면은 아까 알고 2m이 특이점이었었는데 2m을 집어넣어 보면 공률은 유한합니다. 무한대가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알고 제로에서 집어넣으면 0의 6승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돼요. 따라서 알고 2m은 진짜 특이점은 아니고 뭔가 좌표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특이점이고 우리가 세타가 0이나 파이에서 극좌표계에서 그 매트릭 컴포넌트가 0이 되듯이 그런 좌표의 문제입니다. 근데 알고 제로는 진짜 공률이 무한대로 나오니까 이건 진짜 물리적인 특이점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거의 기하학적인 그 성질을 알기 위해서 이 시공간에 우리가 빛의 경로, 즉 라이트콘을 도입을 그 성질을 라이트콘의 특성을 살펴보면 시공간의 성질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빛의 경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타 파이는 움직이지 않고 R 방향으로만 빛이 움직이는 빛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충분해요. 구대칭 때문에 세타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뭐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형 운동에서 빛의 경로를 살펴보면 ds제곱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ds제곱이 0이 되는 게 빛에 가는 경로니까 이게 0이 되는 즉 dr에서 dt의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빛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무슨 의미를 하냐면 R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시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돼요. 즉 R이 무한대로 가면
편편한 시공간이라 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1이 되는 것은 outgoing light이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뭐냐면 따라서 ingoing light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빛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인고잉 라이트에 대해서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R이 클 때는 마이너스를 아까 된 것처럼 즉 R이 TR 좌표계에서 보면 R이 아주 클 때는 여기서 보면 DT, DR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여기 같은 크기만큼 T가 늘어난다는 거죠. DT.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음수니까 크기는 같고 그럼 1이 되고 그래서 이 기울기가 1이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도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R이 2M으로 근처로 가면 이게 1이 됩니다. 즉 0이 돼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DT분의 DR이 0이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요. DR이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게 0이 되면 DT가 아주 커져야 돼요. 즉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45도로 가지 못하고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2M에서 이게 완전히 0이 되니까 여기서 계속 이걸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즉 R이 조금만 변해도 T는 굉장히 많이 변하는 그게. 그래야지 DT분의 DR이 작아지겠죠. 그게. 그래서 이런 경로를 따라가게 되고 R이 2M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그 R이 0 근처로 가면 이게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무한대가 됩니다. 즉 이게 무한대가 되려면 요 t의 변화가 아주 작고 R의 변화가 주어진 R의 변화에 대해서 t의 변화가 아주 작아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빛이 오히려 이게 t가 작아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대로 아까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마이너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는데 플러스가 되면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R이 0으로 가면은 이게 기울어서 t의 변화가 아주 작게 되려면 이렇게 기울어져야 됩니다. t가 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인공위성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웃고잉 라이트는 여기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리코 2M 서피스가 있어요. 공간입니다. 공간. 거기서 우리가 빛을 안쪽으로 방 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는데 T가 무한대로 증가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리코 2M에 도달하는데 무한의 시간이 필요한 거냐 그런 해석을 일단 해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이 아리코 2M으로 가는데 2M은 여기 통과하지를 못하고 여기 계속 아리코 2M에 도달하는데 무한의 시간이 필요한 즉 가면서 계속 느려지는 그런 거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건 이제 해석이 이제 나중에 진짜 그런 건지는 좀 살펴보고 이 라이트콘이 즉 바깥으로 가는 라이트콘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라이트콘이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먼 곳에서는 편편한 시공간하고 똑같이 45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되어 있는 라이콘이 됐다가 아웃고잉 라이트이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리코 2M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알리코 2M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꾸로 인고잉 하는 건 이렇게 따라가고 아웃고잉 하는 놈도 R이 작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는 다음에 좀 더 설명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광불의 구조예요. TR 좌표계에서 표시된. 그래서 아리코 2M이 굉장히 이상한 2M 근처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좌표계를 좀 도입을 합니다.
이제 광경로 좌표계라고 하는 건데 널 코디네이트예요. 라인 엘리먼트를 요 부분을 요거를 바꿔서 끄집어내면 요게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더하기 빼기로 나눠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요거를 우리가 새로운 좌표 V라는 걸 도입해서 V의 변화, 작은 변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 엘리먼트가 dv 곱하기 dt 대신에 여기서 dt 대신에 dv 빼기 요거니까 dv 빼기 dr로 표시할 수 있어서 만약에 v가 콘스턴트가 되면 그러면 dv가 0이 될 테니까 ds제곱이 0이 돼요. 즉 v가 콘스턴트인 그 라인이 빛이 가는 경로구나 하는 걸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v를 널 코디네이트라고 불러요. 여기에. 정의식을 적분을 해보면 v는 t와 r의 이런 i가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tr 좌표에서 요 라인이 바로 v가 콘스턴트인 라인이 되는 거고 v가 콘스턴트인 라인이 바로 빛이 가는 경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라인 엘리먼트를 tr 좌표계가 아니고 VR 좌표계에서 써봤어요. 아까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본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 TR 좌표계는 이게 T가 콘스턴트이고 이게 R이 콘스턴트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VR 좌표계는 이게 R이 콘스턴트고 요게 V가 콘스턴트예요. 왜 이 45도 라인을 그렸냐 하면 R이 아주 클 때는 TR 좌표계에서 바로 인고잉 라인이니까 이게 45도로 들어가는 게 V가 콘스턴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연장시켜서 모든 R에 대해서 다 이게 V가 콘스턴트인 거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면 빛의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TR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R 2M 근처에서 무한대로 갔다 다시 내려오는. 근데 VR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RE2M이 있더라도 그냥 빛의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VR 좌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RE2M에서 여기는 아무 이상한 행동, 빛의 경로에 대해서 아무 이상한 게 없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그려봤습니다. 확대해서 그려보면 R 콘스턴트가 이렇고 이게 V 콘스턴트예요. 여기. 일단은 그 TR 좌표계에서 V 콘스턴트가 이렇게 표시됐듯이 VR 좌표계에서 혹시 T 리코 콘스턴트가 어떻게 표시되나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 리코 콘스턴트가 R이 아주 클 때는 여기서 TR에서 이 V가 이렇게 45도 라인이니까 T 리코 콘스턴트는 이겁니다. 근데 R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R이 점점 줄어들면 2M 근처로 가면 이게 1이 됩니다. 즉 로그 안에 이게 0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로그 0이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 R은 2M이고 그래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T리코 콘스턴트 라인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 R리코 2M 근처에 가면 이게 변하지 않으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V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그럼 V가 이게 V가 콘스턴트, 이쪽이 플러스 무한대고 이쪽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밑으로 가면. 즉 T리코 콘스턴트 라인은 이렇게 가다가 V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무한히. 그래서 T리코 콘스턴트 라인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R리코 2M 근처에서 VR 좌표계에서 보면은 T리코 콘스턴트 라인이 뭐 축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T가 무한대에 있는 거는 T가 이쪽으로 쭉 가는 건데 그것도 역시 T 무한대가 여기 R리코 2M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인공인 라인이 이렇게 VR에 간다 그러면 R리코 2M을 지날 때 반드시 T가 플러스 무한대를 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가면 여기가 T 플러스가 이렇게 또 됩니다. 여기 T 콘스턴트가 여기. 그래서 아까 봤던
TR 좌표에서 인공인 Ic 2M 근처로 가면 T가 플러스 무한대로 된다는 거, 그거는 VR 좌표계에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T라는 좌표가 R 2M에서 이렇게 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2M을 자연스럽게 지나갈 때 T가 플러스 무한대로 터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VR을 우리가 믿어본다 그러면 아까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정말 빛이 2M을 지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느려져서 멈춰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VR 좌표계에서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다만 T라는 좌표가 안 좋은 거여서 플러스 무한대를 터치했을 뿐입니다. 일종의 좌표 효과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번에는 이 광불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빛은 아까 이제 했죠. V가 콘스턴트 거 따라서 가니까 널 코디네이트로. 이제 아웃고잉 라이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웃고잉 라이트는 정의가 DT분의 DR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인 겁니다. 그 다음에 T 대신에 V로 표시해 보면 요거니까 요게 제로가 되는 게 아웃고잉일 테니까 요게 제로가 되면 인고잉이고 요게 제로가 되면 아웃고잉이 되겠죠. 여기 DS-제곱 0이 되는 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다만 2분의 1을 붙습니다. 즉 R이 아주 크면 요게 무시가 되니까 플러스 1. 즉 R이 클 때는 여기서 45도로 이렇게 가는 게 그 아웃고잉 라이트입니다. 근데 R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R 그 2M일 때는 0이 돼버려요. 1이 되니까. 즉 dV의 변화에 대해서 dr의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R 그 2M인데 어떻게 되면 R이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서 쏜 빛은 아웃고잉한 빛은 R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라인상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 콘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45도고 여기서는 세로 세워 있으니까 그 중간에는 점점 이 45도 라인이 점점 기울어져서 R2M에서 세로 서는 이런 모양이 바로 광불의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R2M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1보다 커지게 되니까 R2M보다 작으면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음수가 됩니다. 즉 DV의 변화에 대해서 DR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R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즉 여기서 이쪽에서는 아웃고잉 라이트가 어떻게 되냐 하면 R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즉 R이 콘스턴트가 이 세로선인데 세로선보다 안쪽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R이고 2M에서는 바로 쓰고 아웃고잉 그다음에 그 2M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R 2M을 전후로 해서 라이트 콘이 45도 오른쪽으로 가다가 아웃고잉이 점점 기울어져서 R 2M에서 서버리고 2M을 지나가면 왼쪽으로 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리적인 물체는 이 광불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번 R 2M 안에 들어가 버리면 광부 자체가 2M보다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2M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2M 바깥에 있는 놈은 그래도 이게 새로 서 있지 않으니까 이 근처로 가까이 가면 점점 이렇게 밖으로 나갈 방법이 있지만 이 알코 2M에 있는 빛조차도 그 가만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체는 알코 2M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코 2M이 굉장히 그런 특별한 그 경계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